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구에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화산이 있습니다.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와 중국 지린성의 경계에 있는 산, 바로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산학자들은 역사상 존재하는 대규모 분출 기록들과 더불어 최근의 전조 증상을 바탕으로 백두산을 고위험 화산으로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백두산 화산 분출 확률이 99%에 육박했다는 화산학자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그 분출 시기가 코앞으로 임박했다는 견해들이 나와 그 심각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두산 화산 분출의 역사와 함께 과연 백두산 화산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분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가슴 졸이게 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발 2744m로 교육되어 온 백두산 최고봉인 장군봉. 하지만 현 시각 중국에서 통용되는 백두산의 최고 높이는 2750m로 80여 년 만에 자그마치 6m가 상승했습니다. 중국에서 측정한 내용이니만큼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이들의 측정과는 별개로 백두산이 아래로부터 내부적인 힘에 의해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연구팀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침강하던 천지 칼데라 외륜산이 용기를 시작함에 따라 2020년부터 백두산의 해발 고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산 분출에 관한 해외 전문가의 관점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의 화산 전문가 다니구치 히로미스 도호쿠 대학 명예교수는 말합니다. 리히터 규모 9.0이었던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 당시 발생한 판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백두산이 분화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 다니구치 교수의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니 2019년까지 백두산 폭발 확률이 68%였던 것이 2032년에 접어들어 99%로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백두산이 대분화를 일으켜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국내 화산, 지진 전문가들은 백두산을 활화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국내에 존재하는 화산지대인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성인봉 중에서도 백두산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백두산은 2003년부터 균열과 붕괴, 산사태가 이어져 왔고 2004년에는 계곡숲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되어 온 바, 조사 결과 지하 틈새를 통해 지표로 방출된 유독가스 때문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우선 이 백두산 분출에 관해 더 알아보기에 앞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화산 폭발을 측정하는 방법은 그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화산 폭발의 지속시간, 분출 높이, 분출물의 양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화산 분화 지수 VEI가 존재합니다. 그 단계는 1등급에서 시작하여 8등급까지 한 등급씩 올라갈 때마다 분출물의 양은 약 10배씩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4등급의 경우 분출물의 양이 0.1에서 1세제곱킬로미터인 것에 반해 5등급의 경우 그 10배인 1에서 10세제곱킬로미터에 이르니 그 등급별 단위 차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백두산의 등급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백두산은 자그마치 VEI7으로 분출물의 양은 최소 100세제곱킬로미터에서 최대 100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00세제곱킬로미터의 양이면 10만 세제곱킬로미터인 남한 전체를 1m 두께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이니 그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백두산은 지난 1000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분화들이 존재했으며 통상 100년 단위에 한 번씩 분화를 거쳐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화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3년이었으니 이제 화산 분출이 임박했다는 말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인데요. 참고로 백두산 역사상 가장 큰 분화는 서기 94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백두산에서 일어난 천년 대분화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발생한 화산재는 현재까지도 북한 동해안은 물론 동해를 건너간 화산재들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분화 당시의 소리는 한반도 남쪽이었던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백두산 천지 내에 존재하는 3개의 분화구 중 2개가 바로 이 946년과 947년 대폭발 당시에 만들어졌으며,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떨치던 발해가 갑작스레 멸망한 것 또한 백두산 대분출 전에 발생되던 소규모 분출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제시되는 만큼 백두산 분화의 공포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백두산 아래에는 20km에서 55km에 이르는 마그마가 들어가 있는 땅속 공간, 마그마 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거나 마그마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들이 발생되면
방이 출렁이게 되고 마그마에 녹아있던 휘발성 가스와 수증기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는 마치 흔들린 콜라병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화산이 주기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인공지진이 발생해온 바, 이로 인해 백두산이 분출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전문가들이 규모 7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화산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북한의 욕체 핵실험은 당시 추산 규모 6.3 정도로 판정된 것이죠. 돼지색. 그렇다면 만약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출하게 된다면 국내와 국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그 규모에 따라 지구 환경 전체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936년 당시 수준으로 폭발한다면 그 후유증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은 기온이 2도 하강함에 따라 화산성 겨울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상 피해 중 하나이며, 이는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와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오에서 있었던 화산 분출의 경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탐보라산은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에 있는 높이 2722m의 활화산으로 1815년 4월 당시 VEI7 등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화가 일어난 바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화 당시 2000km 떨어진 수마트라 섬에서까지 폭발 소리가 들렸으며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음은 물론 흉작으로 굶어 죽은 사람만 자그마치 7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탐보라 화산 분출에 따라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와 아황산 가스들은 태양빛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여름이 지워져 버리는 핵겨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동부 지역은 6월에 눈폭풍이 발생하는가 하면 7에서 8월 사이에도 호수와 강에서 얼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는 1883년 크라카타오 화산 분출 때도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 적도 지방인 인도네시아에 눈을 내리게 만들기까지 했었고, 당시 대기로 퍼진 황은 현재도 북극의 만년설에 1세제곱킬로미터당 약 40kg씩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1991년 6월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분화의 경우에는 이듬해 6월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 낮춘 바 있었으니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백두산 화산은 빙하기를 만든다고 과장해도 그 표현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죠. 실제로 2012년 당시 기상청에서 VEI7의 분화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백두산 분화 시나리오 결과 우리 한국은 항공기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이상 저온 현상으로 흉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 윤성유 교수의 경우엔 남한의 피해액은 추산 총 11조 2506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이외에 홍수와 함께 토석이나 진흙이 뒤섞여 흐르는 라하르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 주변 지역이 매몰되는가 하면 황폐화될 가능성 또한 높고, 인근 주민들은 질식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산 피해를 한국만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천지가 담고 있는 물은 무려 20억 톤. 지질 구조상 백두산 폭발 발생 시 이 엄청난 물폭탄은 북쪽 중국의 길림성 쪽으로 쏟아져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천지를 둘러싼 외륜산 중 북쪽에 가장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따라 용암을 품은 진흙과 물이 함께 흘러내리는 라하르가 쏟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 일대는 폐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반면 화산재는 동쪽의 일본으로 퍼져나가게 되니 일본 북부의 경우 남한 면적의 7배인 7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농터, 주거환경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를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와 백두산 화산 한중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제주도와 울릉도, 탄자니아, 남극 등 화산체를 대상으로 마그마 방 및 마그마 배관 구조 특성 영상화 기술에 화산 감시 기술 등을 추가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남, 북, 중국 정치적 환경 변화로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까지도 북한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백두산을 직접 관측하거나 탐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돼지새끼. 지질련은 수년 전부터 중국과 백두산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비협조로 조사 연구에 착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요. 백두산 남북 공동연구의 필요성은 남북이 모두 동의해왔으며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 논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두산 화산에 대한 오늘의 결론. 화산 분출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다 안타깝기만 한 건 아니다.
어찌되었건 관련 국가들의 철저한 협력 아래 화산 분출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며 이상으로 슬리루팡이었습니다. 끝으로 루팡 채널의 멤버십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니 모쪼록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